네,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뭐 이제 풍문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나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제 핵심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을 안 보는 주식 고수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표나 어떤 이제 보는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것들보다 거래량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 돈을 넣어도 티가 나냐 안 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내 돈을 넣어도 티가 나냐 안 나냐. 자, 빅텍, 이 친구는 거래량이 항상 많아요. 항상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관심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추세에 맞춰서 개미가 많이 들어가 있냐, 이제 외인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돈 넣었을 때 티가 나냐 안 나냐, 이게 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이거를 만약에 사실 뭐 주식을 뭐 1, 200, 500,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해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한다 할지라도 큰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뭐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늘릴 때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물을 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좀 거래량이 없는 거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없다. 너무 없는 거 빼고, 자, 이것도 뭐 테마로 같이 뜬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얘가 청담 러닝이 뻔하죠. 어떤 건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주가 한번 떴는데 같이 뜬 거예요. 그냥 같이 뜬 거.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발생하고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50만 주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80억이고요.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주식시장에서. 더군다나 오늘 거래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전일 거래량은 10,000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0,000주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에 내가 주식을 돈을 넣었다라고 하면 후에 내가 물을 탄다라고 해도 나오는 게 당일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넣으면 이 주식 자체에 티가 나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내가 돈 넣어갖고 시장가로 사기만 해도 올라가 있고. 이런 리스크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불리한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모든 주식과 모든 주가에는 세력이 개입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연히 움직이는 주식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가가 어느 순간 적은 호가로 주가가 막 슈팅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요, 그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평범하게 움직이는 주가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해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에 내가 거래를 체크하지 않고 매수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 저도 한때는 뭐 이런 실수를 좀 하긴 했어요. 뭐 실수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매수를 해도 좀 커버가 가능한 종목들,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뭐 신풍제약 이런 거는 지금 거래량 자체도 3,900만 주 거래가 엄청나죠. 그래서 대금이 3,000억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3,000억 넘어가고 대금이, 그리고 3,000만 주도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그럼 뭘까요? 이거는 이 개미들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우수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반 자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레벨도 안 돼요.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물가에 나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려면 수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죠? 얕은 물에서 하면은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력들도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활발하고 호가도 잘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큰 폭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자, 신풍제약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사실 너무 많은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봤을 때 뭐 700만 주 이상 주식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오를 때. 빅테크 같은 경우,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빅테크 같은 경우 굉장히 이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고요. 빅테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메가MD, 이 종목도 굉장히 활발한 종목입니다. 거래 자체가. 메가MD. 그리고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니라서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도 역시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돈들이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력들이 밀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도 큰 상관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사이즈, 그러니까 세력이 노는 사이즈가 달라요. 얘네는. 다시 말하지만 글로벌 자금이 들어가고 이게 평범한 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뭐랄까, 이 코스닥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돈들의 핵심 돈들이 이런 주식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 그런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갑자기 막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괜히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차트를 보기만 해도 거래가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보다는 이제 금액을 보시면 뭐 100억 단위로 쭉쭉 들어오는 거죠. 100억 단위로 50억 이상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규모가 다르잖아요. 잔잔한 차트 흐름에 돈들이 막 100억, 200억쯤 막 거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A급인지 이게 B급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한 순간부터는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좁혀진다고 하죠. 예, 타겟들이 좁혀지게 돼요. 타겟들이 좁혀지게 되고 이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는데 뭐 잘 습득하시고, 근데 또 이해할 사람들은 이해하고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르쳐도 이해 못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 시장 자체는요, 현재 주식시장은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를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도 포함하지만 이거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막장으로.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경기순환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경기는요, 과열이 되면 떨어져야 돼요. 과열이 되면 떨어져서 침체가 되고, 침체 가운데 이제 저평가됐다. 시장이 아직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시장이 또 오는 거고요. 이게 또 과열이 되면 조정이 되고 또 침체가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밑으로 깔아앉지도 않고, 요거를 잘 컨트롤 해주는 게 뭐죠? 금리죠, 금리. 예. 근데 지금 보세요. 그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경제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자들이 주식 제일 잘하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지네 마음이에요. 세력들 마음이에요. 이것도 다 세력들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무거운 똥땡이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마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죠? 예, 방송에서도 보시면 몇몇 분들은 미국 주식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심 없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하겠어요? 저렇게 미쳐 날뛰니까 하는 거죠. 올라타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들을 쏟아붓고 있죠. 그럼 마치 이건 어떤 상황과 같죠? 비트코인과 똑같죠. 비트코인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딱 방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등하다가 박살났죠. 폭등하다 박살났어요. 너도 나도 다 저런 거구나라고 아는 순간에는 투자 자산은 과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저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비트코인 샀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019년도.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금도 샀어요. 금도. 이때가 제가
18만 원 주고 샀거든요.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근데 지금 한 20 얼마 됐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막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투자 자산이 지금 차트상으로 괜찮냐, 과열이냐, 이것도 판단할 줄 알아요. 두 가지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아무튼 비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안전자산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라 라고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전자산의 단점은 뭐냐면, 안전자산은 약간 유동성이나 묶이는 자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현금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안전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 너무 과열됐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없고, 현금화하면서 이 유동성이 나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ETF나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어요. 금펀드라든지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늘려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근데 또 현금 자금 없는데 억지로 안전자산 막 늘리면 그것도 부담이에요. 또 투자 못 하잖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알아서 좀 장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얘기하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거래량 얘기하다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것도 잘 소화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